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할 주제는 적절한 국제결혼 비용에 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가 되어야 적절한가 이겁니다. 책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제목만 봐도 자기가 읽었던 내용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대략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면서 또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 비용이 중요하지만 그 비용을 제대로 썼는지 쓰고 있는지를 잘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이 비용은 사기를 당하거나 속거나 이런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고 정상적인 지출을 하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과 또 좀 다른 이 초점이 하나 또 있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국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연애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애를 심지어는 해외에서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공부는 많이 하셨을지 몰라도 이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수 남자분들이 이 연애보다는 이 성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여자들이 원하는 거, 또 정상적인 여자들과 교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하고 전화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실지 몰라도 제가 꼭 물어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프로포즈와 청혼에 대한 이야기를 꼭 물어봅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이 프로포즈와 청혼은 같은 거다.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연애를 안 해봤거나 아니면은 이 성매매를 많이 해서 그런 계통의 여자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는 것입니다. 이 프로포즈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사람 대 사람으로 알고 지내다가 이성으로 느껴져 가지고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즉 연인이 되는 그런 관문이죠. 프로포즈라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서 여자가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프로포즈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할 때는 상당한 돈을 들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서 어떤 이벤트까지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 아니면은 친구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큰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프로포즈가 뭔지 아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상적인 성장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정상적인 여자들을 만나서 정상적인 대화와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귀찮다 이겁니다. 그런 거. 그럼 왜 하냐 이겁니다. 그거를.
그것을 왜 하냐고 물어보는 정도의 사고방식이면은 결혼 생활을 못 하는 것입니다. 여자란 것은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에게 자기를 의탁을 해서 살다가 부모가 아닌 다른 이성으로부터 자기를 이렇게 의탁하는 그런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을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자한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그 귀찮게 그걸 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정상적인 여자와 살면 안 되는 그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하여 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것입니다. 즉 적절한 국제결혼 비용이라는 것도 뭐 일반적인 그런 국제결혼 업체에서는 사진 보고 와서 그 여자 하고 또 뭐 몇몇 여자 같이 보고 그날 결정되면 그날 같이 자고 다음날 결혼하기 때문에 프로포즈라든지 뭐 청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는 그런 게 없는 과정을 밟는 이런 그건 결혼이 아니죠. 이미 그냥 짝짓기입니다. 짝짓기. 여자도 자기가 결혼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못 사는 여자들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너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냐 물어보면 아무리 자기가 가난하고 그렇더라도 나이 먹은 할아버지하고 결혼할게요. 뭐 이런 얘기하는 여자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결혼식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즉 여자한테 프로포즈하는 그런 비용 또 프로포즈는 청혼이 아닙니다. 우리 연인이 되자. 그런 관문이죠. 그래서 연인이 돼서 서로가 데이트를 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놀러도 가고 손도 잡아보고 어깨동무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깊은 관계로 돼가지고 아 내가 너 없이 못 살겠다. 나도 당신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이런 감정이 극에 달하면은 당연히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청혼이죠. 그것이 프로포즈가 아니라 그런 청혼을 하고 당연히 여자는 또 받아들일 것이고 당사자끼리의 그런 청혼 이야기가 오갔다 하더라도 반드시 양가의 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부모님이 결정을 하시지만 당연히 또 부모님의 일가 친척들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결혼이거든요. 집안이 움직이고 그 집안과 집안이 합의를 보고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하는 게 통상적인 결혼이고 어느 나라든지 똑같습니다. 아프리카 깜뱅이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모든 과정에 돈이 들어가도 국제결혼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물론 자신의 그 비행기 항공료 그 다음에 숙소 비용 와서 인사 다니고 하는 비용 결혼식 비용 또 신혼여행 갔다 오는 비용 뭐 이런 거 다 따져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 비용을 제대로 썼을 때가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돈이 없으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에 맞춰서 그 돈에 맞춰서 그 과정을 동의를 해줄 수 있는 수준의 여자를 찾아야 됩니다. 여자네 집이 그런 과정을 생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면은 못하는 겁니다, 결혼. 그런 것처럼
돈이 없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뭐 가난한 집 여자들 다 못생기고 못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도 똑똑한 여자 많고 이쁜 여자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하지만 가족들이 정상적으로 사는 집도 많습니다. 자기가 맞춰야죠, 그것을. 그런데 돈도 없는 사람이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런 생략해도 아무 말 안 하는 여자, 또 그 집안, 그런 여자와 그런 집안은 이미 정상적인 여자와 정상적인 집안이 아닙니다. 그런 집안은.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했을 때의 비용이 1000에서 한 1500 정도를 잡으시면은 적당합니다, 그것이. 그리고 꼭 결혼식을 하셔야 됩니다. 결혼식을. 통상적으로 필리핀 같은 경우는 결혼식에 500만원 정도 사용하면 괜찮게 합니다. 700만원 정도 드리면은 성당 결혼식도 아주 잘할 수 있고, 300만원 정도만 드려도 또 뭐 적당한 결혼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르러 보고 또 겪어본 바에 의하면은 국제 결혼을 하는 분들 중에서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은 열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혼식 안 합니다. 그냥 그 필리핀 같은 경우는 10일 웨딩이라고 해서 시청에서 공짜로 해주는 거, 거기 그냥 외국 사람 신분으로 거기 묻어서 그냥 하는 거, 그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앞으로 불행일 겁니다. 돈이 없어서 또 결혼식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살림도 그렇게 합니다. 살림도. 또 자기 부인인 여자한테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운명이고 팔자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 사람이 마음 먹은 그런 마음 상태, 그리고 그 상태, 마음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행동, 그것이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그 돈에 맞춰서 100만원짜리 결혼식은 못합니까? 두 분이서 남녀, 야 우리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결혼식을 한번 해보자 얘기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줄이고 장소를 좀 싼데 저렴한 데를 찾고 얼마든지 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가까운 온천이라든지, 마닐라 같으면 따가이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큰 몰 구경 가서 그 옆에 작은 뭐 유로텔 같은 데서 하룻밤 잔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신혼여행을 꼭 갔다 오셔야 됩니다. 아예 다 포기하고 그런 거 뭐 신경도 안 쓰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제 그제 제가 이 강의 내용과 별도로 국제결혼 비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결혼 비용 총액 불변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돈을 안 들였으면은 나중에 그만큼 목돈으로 꼭 나갑니다. 나중에 아낀다고 아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결혼식 비용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런 과정을 무시해 가지고 돈을 안 썼으면은 그 무시한 과정만큼 자기한테 돌아와서 나중에 결혼 생활에서 그 고통을 겪는 대가로서 또 어떤 비용을 지출한다든지, 아니면은 파타에 나가지고 이혼 소송으로 한꺼번에 나간다든지 꼭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수준에 맞춰서 그 수준에 어울리는 여자와 정확한 이야기를 해서 그 과정을 스스로 또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약소하게나마 그런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 비용을 지출하고 둘이서 손을 잡고 그 과정을 같이 음미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다지고 그런 데서부터 결혼 생활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여자가 결혼식 하자고 하는데 남자가 눈이나 불알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적절한 국제결혼 비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만 이미 내용은 책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냐, 즉 그 과정이 꼭 프로포즈가 있어야 되고 청혼이 있어야 되고 상견례를 해야 됩니다. 돈이 없다 그러면 카톡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동영상으로라도 상견례 꼭 하셔야 됩니다. 사돈이 되는 사람끼리 서로 모르고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선해서 결혼하시는 분들은 남자 혼자 오셔서 결혼하는 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국제결혼이라고 해도 자식이 결혼하는데 아무도 안 온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집안과 의절을 해서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몰라도 다 단절을 하고 친구라도 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 자기가 몇 번 오는 거는 뭐 자기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꼭 프로포즈를 하셔야 되고 또 청혼을 하셔야 되고 상견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꼭 하셔야 되고 신혼여행을 꼭 다녀오십시오. 신혼여행을 이렇게 다 해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면 뒤집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담이지만 혼자서 결혼하시는 분들 상당수 여자 또는 여자네 집에 속아가지고 결혼식 비용 1000만원 1500만원 주면서 결혼식은 엉터리 결혼을 하고 뭐 청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결혼식만 여자한테 속는 거죠. 여자네 집안에서 돈 뜯어가려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돈을 뜯어가는 걸 보면은 저는 말은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현지에서 살기 때문에 돈을 먹겠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그 못 먹게 해보십시오. 총 들고 오죠 바로. 말은 안 하지만 보고 있으면서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속이고 돈을 뜯어가고 뭐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필리핀에서는 1000만원 정도 뜯어가면은 시청에서 한국어로 말하면은 뭐 저기 그 임대주택 같은 거겠죠. 요즘 시청에서 그 시형으로 내주는 그런 집들은 10만 페소면 삽니다. 그 10만 페소도 이 사람들은 목돈이 없어서 분할을 하고 한 달에 뭐 1000페소 700페소씩 내고 사는데 없는 시골 사람들이 막 한국 돈으로 1000만원 1500만원 뜯어갑니다. 남자는 여자에 미쳐가지고 그까지 돈 하지만 한 번에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돈 갖고 뭐 하겠습니까? 노름하고 마약합니다. 금방 떨어지죠. 또 뜯어갑니다. 돈 안 줘보세요. 여자 가만히 있나? 잠자리도 같이 안 합니다.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런 저질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벌써 정상적이지 않다. 상식적으로 봐서 아니다 하면은 결혼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결혼을 할 여자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좀 의문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카톡 주세요. 무료로 다 상담해 드립니다. 그 정도는. 감사합니다.